건강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 만났습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함께하는 통합진료실 한양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촌장 김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우리 한양촌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네 분의 주치의 선생님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운동을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뭘 하시길래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이제 예. 집에서 엄청 뭐라 그래서 눈치를 보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눈치를 많이 보시는군요. 네네네. 예. 그 소리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고 요즘에 늘 찾는 게 있습니다. 요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얼굴 붓기 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요거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지금 이제 제가 분장을 해가지고 뭐 한데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막 하면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 특히 이제 전날에 좀 피곤하고 그러면은 아침에 그렇게 부어요. 특히 눈 있는 데랑 이런 데가 이렇게 붓다 보니까 저희 때는 말이죠. 예. 이렇게 그거 울트라맨이죠. 울트라맨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이 숟가락을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이렇게 부은 눈에 갖다 대면 그래도 조금 빠지곤 했었습니다. 저보다 어리시지 않나요? 진짜 라떼 얘기하시니까 진짜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통통 붓거나 오전엔 괜찮다가도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고 또 손가락이 붓기도 하고 양말 자국이 바로 한창 남아있거나 하는 이런 증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붓는다는 건 단순히 피로가 쌓여서가 아니라 내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상 신호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보통 몸이 부으면 대부분 우리 촌장님처럼 내가 요즘 좀 피곤했나? 네. 뭔가 몸이 좀 안 좋은가?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이런 붓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 우리가 흔하게 겪고 있지만 반대로 잘 모르는 질환이 바로 붓기라고 불리는 부종이거든요. 오늘 만나볼 이 골골 주민도 이 부종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자, 골골 주민을 만나러 왔는데요. 저분이신가 봐요. 어딜 열심히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찾으셨나 보네요. 네, 통계조사인데요. 여기 가구 기초조사인데 가구원이 몇 분 사시나요? 세대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은 직장 다니실까요? 그러면 또 다른 뭘 조사하러 오셨나 봐요. 제가 가구 방문 조사 면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가구원 방문드려서 가구 기초조사를 하고 나왔어요. 네, 세대마다 방문해서 이제 가구 현황 조사하는 거예요. 와, 저렇게 하루 종일 통계조사 하러 다니시려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통계조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일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루 종일 조사 다니면은 다리가 나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많을 때는 하루에 한 50가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힘들지는 않아요? 많이 힘들죠. 다리도 아프고, 다리도 띵띵 붓는 것 같고요. 많이 힘들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제 직업인데. 이제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힘들어. 다행이네요. 이제 좀 쉬어가시려나 봅니다. 아이고, 동네를 구석구석 누비셨으니 다리가 아프실 만도 하죠. 지금 땀 흘리는 거 보세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신발 좀 벗고 쉬어야 되겠다. 아이고. 발이 부어가지고 신발이 잘 안 벗겨지네요. 제가 가서 좀 벗겨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지금 꽉 꼈어요. 오늘 많이 걸었더니 그냥 이놈의 붓기는 왜 안 빠지는 거야. 피곤해. 이 부종이 심하면 골골 주민처럼 양말 자국도 심하게 남고 또 손가락을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서 쉽게 안 나오거든요. 살도 많이 쪘거든요. 10kg 이상이 쪄서 그런지 살 때문에 붓기가 안 빠지는지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걷거나 이러면
다리가 이렇게 붓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신발도 보세요. 신발 목 부분이 엄청 넓어졌어요. 발이 아파서 신발을 평상시에 신는 것보다 한 치수 더 크게 신거든요. 발이 부어가지고 잘 안 빠지네요. 40대까지만 해도 부종 없는 날씬한 몸이셨네요. 근데 지금은 부종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 자다 깨면 베개 자국이 오래 가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민망스럽고 몸에 상처가 나면 전에는 금방 회복됐거든요. 근데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간 수치도 되게 높게 나왔고 당뇨도 뭐 위험 수치이더라고요. 그리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총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중성지방 수치 높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골골 주민의 경우에는 부종으로 아침, 저녁에 몸무게 차이가 2kg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종이 심하면은 몸이 전체가 좀 붓는 거죠? 네, 손발 종아리가 붓는 거는 혈관 문제가 크고요. 전신 부종은 신장이나 간 기능 이상이 많습니다.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어요. 제가 다 걱정이 되는데 과연 골골 주민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떨지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네. 고혈압도 있고, 네. 네, 고지혈증도 있고, 네. 당뇨도 있어요. 네. 평소에 부종이 심하시다고 하셨나요? 네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붓더라고요. 지도 자주 나고요. 부종이 지속되면 이것도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은 살이 그냥 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은 살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피검사 결과를 보니까 네. 몸에 알부민이 적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알부민 수치가 또 부족하면 쉽게 피로할 수 있고요. 부종도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알부민 수치가 너무 낮아도 문제, 너무 높아도 문제인데요. 이 골골 주민은 간 건강부터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양철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골골주민 김예순입니다.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 모습은 참 좋은데 아까 영상 보니까 네. 아니 여기저기가 막 퉁퉁 부어서 너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붓고요. 네. 보통 오후 되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좀 잘 되고 이렇게 붓는 게 좀 풀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아침보다 오후가 더 많이 붓는 것 같아요. 오후에 더 이렇게 네. 많이 좀 붓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붓기를 좀 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엄청 많이 했죠. 네. 사우나도 해보고요. 네. 좋다는 뭐 이렇게 찜질방 이런 데도 다 가서 이렇게 땀을 쭉 빼기도 하고 뭐 소금물이라든가 호박즙 이런 네. 것도 먹고 이런 막 도움이 된다는 식품을 많이 먹긴 했는데 붓기 전보다는 한 10kg 가량 는 것 같아요. 10kg나.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부으면은 원래 좀 이렇게 오후 지나면은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붓는 게 체중으로 이렇게 바로 연관이 되기도 하나요? 아마 부어서 살이 됐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본인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종은 세포 사이 공간에 체액이라는 게 축적되면서 실제로도 일시적으로도 체중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체지방이 증가하진 않아요. 다만 부종을 오래 관리하지 않으면 대사 이상이나 혈류순환, 림프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체중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한 연구에서 비만 환자를 관찰한 결과 약 75%가 만성 다리 부종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체지방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부종이 오래되면은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몸이 왜 이렇게 자꾸 붓는 거예요? 네, 한의학에서는 부종을 몸의 수분대사 시스템, 즉 기, 혈, 수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거든요. 특히 위장과 비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수분을 운반하거나 배설하지 못하고 신장의 기운이 허해서 수분이 아래로 잘 빠져나가지 못할 때 부종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부종은 우리 몸의 혈관 안에 있어야 할 물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단순히 물만이 아니고 노폐물이 포함된 체액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매일 24시간 돌아가면서 해독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트레스나 짜게 먹는 식습관, 그리고 다양한 생활 습관으로 해독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몸에 들어오는 독성 물질을 다 처리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남은 독소, 즉 노폐물들은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요, 독소가 늘어나면 지방세포 주변에 체액이 잘 고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붓는 거예요. 흔히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이 바로 이런 증상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느낌 좀 받으시나요, 혹시?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기는 해요. 찌는 것 같기는 네. 하죠. 근데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좀 붓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네. 이 특히 골골주민처럼 부종이 오래 지속되면 림프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노폐물이 더 잘 쌓이게 되고 신진대사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그럼 몸이 더 잘 붓게 됩니다. 이렇게 부종이 심해지면 몸이 또 무겁고 통증까지 생기니까 움직이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러면 결국 대사장애가 또 생겨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대부분이 몸이 좀 붓는다고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종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부종은 손이나 발, 얼굴과 같은 부위만 붓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수인 장기에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도 부어요? 진짜요? 네, 어떤 기저질환이 있을 때 장기에도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장기에 생기는 부종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부종이 바로 뇌부종하고 폐부종입니다. 지금 너무 놀라셨어요. 뇌하고 폐가 실제로 붓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정상적인 뇌와 폐 사진입니다. 그런데 뇌와 폐가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진짜로 뇌하고 폐하고 저렇게까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바로 뇌부종과 폐부종 사진인데요. 뇌부종은 뇌 조직 내부에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뇌가 붓고 압력이 상승하는 질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 뇌는 좌우 균형을 이루지만 뇌부종의 경우 뇌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뇌가 한쪽으로 밀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폐부종을 폐에 물이 찼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상적인 폐는 까맣고 선명하게 보이는 데 비해서 폐부종이 발생하면 하얗게 보이는데요. 수분량이 늘어나면서 검게 나와야 할 부위가 하얗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진짜로 폐하고 뇌하고 이렇게 되면은 생명까지도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골골주민처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혈관 질환이 있다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뇌졸중은 뇌 부종은 물론 심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주변에 보면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지금 뇌가 조금 부었나? 아니면 폐가 부었나? 위험한가?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일단 뇌부종의 경우에는 초기에 두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겪는 두통과는 좀 다른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해지거나 혹은 누워있을 때 갑자기 더 심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시야가 흐려지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등의 그런 시력 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의식 저하나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빨리 발견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만 40세 이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장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부종의 경우에는 자주 숨이 차고 기침이 자주 납니다. 또 거푸낌 가래가 올라오고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들리거나 다리나 발목이 붓고 심할 때는 손끝이나 입술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폐부종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주치의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뭐 골골주민 표정도 지금 갈수록 좀 어두워지는 것 같고 저도 들으면서 부종을 너무 좀 쉽게 생각했구나, 되게 위험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골골주민이 왜 이렇게 부종이 좀 심해졌는지 일상을 점검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골골주민이 모자에 토시까지 지금 복장을 아주 단단히 갖추고 어디로 지금 가시는데 뭘 하시려는 걸까요? 걷기 운동을 해야지 다리 부종이랑 빠진다고 해서 걷기 운동 좀 하려고요. 맞아요.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하체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요. 다리가 붓거나 하지 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토시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좀 뭔가 불편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계속 뭔가를 만지작거리시네요. 아이고, 이게 토시가 작은 게 아니라 계속 부어오르니까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꽉 끼는 옷이나 신발은 혈관을 조여서 혈액순환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착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붓기에는 이렇게 조이는 것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이는 바지랑 팔토시도 이렇게 타이트한 걸 하고 왔는데 이게 아프네요. 부종 관리의 첫걸음은 편안한 옷인데요. 몸을 조이는 옷 대신 통풍이 잘 되는 편안한 의상을 입는 게 좋아요. 운동을 마치고 집에 오셨나 봐요. 이번에 또 뭐 하시려는 걸까요? 아유, 뜨거라. 뜨거운 거. 뜨거. 조격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족욕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거든요. 부종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너무 피곤할 때는 이렇게 족욕을 해요. 발이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붓기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에겐 족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골골 주민은 족욕을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직도 1시간 정도 했는데도 지금 양말 자국이 남아있는, 붓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붓기 빠지려면 한 2-3시간 정도는 담가야 될 것 같아요. 족욕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로가 더 누적됩니다. 계속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계시니까 잠까지 드셨네요. 저러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저리거나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밥을 좀 먹어볼까나. 점심 메뉴는 뭘 드실지 궁금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메추리 장조림도 보이고요. 반찬 색깔이 다 빨갛고 다 짜 보입니다. 요즘 날 더워서 입맛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먹어야지 좀 입맛이 좀 그나마 살아나는 것 같아요. 된장국도 색이 진한 걸 보니까 정말 짠 음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부종이 심하신데 저렇게 짜게 드시는 거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괜찮죠. 짠 음식은 체내 나트륨 농도를 높여서 몸을 더 붓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 라면 먹고 자면 다음날 얼굴이나 몸이 실제로 붓잖아요. 원래도 저렇게 좀 오래 드셨던 걸까요? 전에는 육류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밑반찬 위주로 짠지나 이렇게 그 나물 위주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입맛 없다 했는데 다 먹었네. 아이고, 안 좋은 습관들이 골골 주민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네요. 네, 맛있게 식사를 마친 골골 주민의 일상 잘 살펴봤습니다. 근데 운동하실 때 굉장히 뭐를 이렇게 많이 두르고 막 무장하고 운동을 하시던데 늘 그렇게 하시나요? 박스타킹을 신으면 좋다고 하니까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작아서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국망이 심하게 남아서 압박 스타킹 대신에 타이트한 바지 입고 토시하고 운동을 해요. 사실 이 압박 스타킹은 발목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압력이 약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맥과 림프액이 위로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타이트한 옷 같은 경우는 그냥 일정하게 압박이 되거든요. 막 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가 잘 안 통하고 체액이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붓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짜고 매운 음식들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세포 안에 있던 수분이 바깥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세포 밖의 수분량이 증가하니까 붓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고염식 식단은 폐부종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만 고치면 부기가 해결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먹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데도 계속 붓고 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이런 혈관 질환에 시달린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사실 이 골골 주민처럼 부종을 겪고 있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바로 우리 몸속에 알부민이 부족한 것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이라고 하면은 우리 병원에 갔을 때 뭐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 수액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주사인가요? 맞아요. 예전에 수액으로도 많이 났었죠. 이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인데요. 혈액과 체액 그리고 수분이 우리 몸에서 잘 흐르게 하고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새지 않게 막아주는 방수 덮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알부민은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살린 수액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헌혈을 받은 혈장에서 알부민 수액을 만들었는데요. 과다출혈로 쓰러진 병사들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액체라고 불렀다고 해요. 네, 혈장은 부피가 커서 전쟁터에서 수송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알부민 수액은 부피도 작고 또 휴대도 쉬우니까 보급이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병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쟁에서 진짜 수많은 생명을 살린 뭐 귀한 보물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70년대, 80년대 알부민이 들어왔는데요. 당시에 알부민 한 대 맞으면 기운이 펄펄 난다. 이런 말이 생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알부민은 수분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 각종 호르몬, 원소, 심지어 약물까지 몸 구석구석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알부민이 직접 운송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약이나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렇게 흡수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쓰여질 곳으로 가야 하는데 이때 각 장기로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알부민입니다. 맞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처럼 알부민은 필요한 영양분이나 약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주는 새벽 배송 택배 기사님 같은 거죠. 이 새벽 배송하면 네.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제가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와. 이 투명한 관을 영양소가 장기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혈관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쪽 액체는 알부민이 부족한 혈액, 다른 한쪽은 알부민이 풍부한 혈액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부민이 부족할 때입니다. 지금 알부민이 부족한 혈액들은 이동을 하지 못하고 지금 멈춰 있네요. 안 내려가네요, 몸속으로. 맞아요. 이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예. 수송체가 없으니까 장기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죠. 이번에는 알부민이 풍부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확실히 알부민이 풍부한 혈액은 지금 빠르게 지금 몸속 곳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네요. 아까 새벽 배송이라는 말을 왜 하셨는지 이제 확 와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다고 해도요, 체내에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 필요한 장기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게 되니까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특히 병원에서 영양실조 등 알부민이 떨어질 경우에 부종이 생기면 알부민 주사로 보충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알부민은 나이가 들수록 생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20대의 최고치를 찍고 난 다음에 매년 조금씩 감소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피로감은 물론 혈관 질환도 잘 생기고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 제가 알부민이 부족해서 부종도 오고 뭐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이런 혈관 질환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알부민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산 같은 지질 물질의 운반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부족하면 지질 물질도 그 자리에 정체되면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혈관 속에 쉽게 쌓이게 되거든요. 실제 연구에서도 알부민 수치가 낮은 경우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고중성지방 혈증이 나타날 수 있고 혈관 건강 자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심장 질환의 발병률은 물론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 또한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알부민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제이기도 하고요. 면역과 염증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상처 회복도 늦고 피로와 염증성 질환이 잘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몸에 알부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더 와닿는데, 그럼 골골 주민이 알부민이 지금 부족한지 그래도 괜찮은지 뭐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네. 알부민이 부족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골골 주민께 하나씩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해당되면 O, 네. 그렇지 않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피로감이 심하거나 쉽게 무기력해진다. O. 저도 O. 네. 아침과 저녁에 체중 차이가 있다. 네. 너무 O를 들으셨어요.
전부 다 해당된다고 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예요? 보통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예. 어느 정도 알부민 부족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골골 주민은 5개 다 해당되시거든요. 이 상태면 알부민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점점 더 알부민이 줄어들 텐데 부족한 알부민을 채우려면 병원에서 수액이나 주사로 맞는 방법 말고는 또 다른 게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 네. 부족한 알부민을 간편하게 직접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가인, 백지영 씨와 같은 동안 연예인 분들이요, 알부민을 챙겨 먹는다고 알려주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특히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링거도 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알부민을 직접 챙겨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자, 골골 주민에게 지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뭔가 지금 희망이 생기시나요? 드디어 부종에서 벗어날 수 네.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보면서 행복하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이 반드시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골골 주민을 좀 88 주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와, 탭댄스 출시네요. 아우, 등장부터 너무 경쾌하고 좋아요. 아우, 표정도 좋고요. 활력이 넘치시네요, 아주 그냥. 안녕하세요. 붓기도 빼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88 주민 최성희입니다. 네, 오늘 88 주민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종 잡고 활기차게 살고 있는 88 주민 최성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지금 네. 뭐 아까 영상도 잠깐 봤지만 일단 정말 동안이세요. 지금 나이가 67세라고 돼 있는데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네, 일단 감사합니다. 기운과 에너지가 정말 좋으시고 탑댄스를 얼마나 추신 거예요? 한 3년 이상 됐고요. 이야. 조금씩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늘게 됐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살짝 보니까 종아리 다리가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일어서서 좀 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왼쪽은 다치신 건지 아니면 이게 뭐 근육인 건지 약간 조금 부피감이 다르거든요. 이게 근육이 아니고요. 예. 제가 붓기가 빠지기 전에 네네. 어떠한 상태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한테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으셔서 네, 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이랬다는 거죠? 네. 부종이 심했을 때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아이고. 퉁퉁 부어 있었죠. 그럼 지금은 뭐 좋아지신 거죠? 그럼요. 예. 부종을 잡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체중이 한 11kg 정도가 빠졌고요. 몸도 가벼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비결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 88 주민의 일상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야, 제가 알기로는 이 탑댄스가 몸이 악기가 되는 춤이라고 들었거든요. 엄청 힘들다던데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67세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리듬감도 정말 좋으세요. 표정 보세요. 아직 나 88해 라고 얼굴에 써 있습니다. 좋았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잘했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노래 한 두 곡 정도는 가볍게 하시고 체력이 엄청 많이 네, 좋아지셨어요. 맞아요. 네. 체력이 좋아지면 기초 대사량도 증가하고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개선되거든요. 와, 강사님 말씀처럼 정말 체력이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50대 후반부터 그 몸에 붓기가 많이 쌓이고 온몸이 다 부어서 딱딱해져 갖고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다리가 부으니까 외출을 할 수가 없었죠. 설거지 할 때는 다리가 심하게 저리기도 해서 다리를 막 털면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깬 적도 있었죠. 10년 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말 안 좋으셨네요. 고지혈증에 간 수치도 높고 당뇨는 전 단계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탭댄스에 연극, 핸드벨, 훌라까지 이렇게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해서 활력을 되찾으셨나 봐요. 같은 분 맞아요? 예전보다 더 젊으시셨네요. 와, 10년 동안 건강 관리를 정말 꾸준히 하셨네요.
그러게요. 안 좋던 총 콜레스테롤이며 그리고 간 기능 수치까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아, 건강과 활력을 되찾은 88 주민 정말 보기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챙겨 먹으면서 요즘 건강이 너무 많이 좋아진 거 있거든요. 뭐죠? 이게 뭐죠? 이거 알부민이에요. 예전에는 일상적인 활동이 정말 어려울 정도로 피로감도 심하고 다리랑 몸이 정말 너무 심하게 부어서 하루 종일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알부민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나선 꾸준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개운하고 하루 종일 많이 걸어도 붓지 않더라고요. 이 88 주민의 건강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알부민이었네요. 알부민이 체력 저하는 물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챙겨 드셨나 보네요. 피로가 금방 풀릴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 건강 아마 짱일걸요. 네, 좋아요. 여긴 또 어딘가요? 아, 탭댄스 끝나고 이번에도 또 운동하러 나오셨나 봐요. 빨리 걸으시다가 갑자기 천천히 걸으시는데 지금 슬로우 하면 아닌 거죠? 이게 슬로우 화면이 아니고 빠르게 걷다가 느리게 걷는 88 주민만의 운동법인가 본데요. 이게 지속 가능 운동법이라고요. 3분은 빨리 걷고 4분은 천천히 걷는데 이 그냥 무작정 하는 운동보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훨씬 운동에 큰 도움이 되고 아주 좋아요. 맞습니다. 이 빨리 걷다가 천천히 걷는 인터벌 운동이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걷기를 하고 나서 붓기가 빠지는 걸 보고서는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걸을수록 다리가 훨씬 가볍고 편안해서 좋아요. 몸도 그런데 얼굴도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이제 집에 오셨나 봐요. 집에 와서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하시는데요. 밖에선 유산소 운동을 하시더니 집에서는 근력 운동을 하는 88 주민입니다. 몸이 전부 옛날보다 약해지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운동을 많이 해요. 근력 운동을. 너무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은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아주 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다리 부종이 있을 때는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상체 운동도 하고 하체 운동도 다 골고루 해줘야지 부종이 안 생겨요. 하체는 특히 부종을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줘야 돼요. 맞아요. 부종이 심한 분들은 하체 근력을 강화해주면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뭘 하실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식사를 하시려나 본데요. 두부에 달걀. 그리고 샐러드인가요? 샐러드가 오늘 메뉴인가 보네요. 채소가 여러 가지 색깔마다 효능이 틀리다 그래서 많은 색깔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먹고 있고요. 또 부종에는 달걀 흰자와 두부가 좋다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단백은 알부민 증가에 도움을 주거든요. 거기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가 모이면 미네랄, 비타민 같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식단을 하고 계십니다. 뭔가 살짝 아쉬울 뻔했는데 역시 고기가 있네요. 이 오리고기에도 단백질이 많아서 이런 식단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함께 같이 먹고 있어요. 저도 오리고기 좋아하는데요. 오리고기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죠. 간편하게 차릴 수 있으면서 영양소까지 갖춘 아주 건강식이네요. 예전에는 인스턴트라든지 라면 특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기름진 걸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종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식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가볍고 좋더라고요. 저녁에 저도 저렇게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저도요. 이 포만감도 높고 소화도 잘 되는 음식들이라서 저녁 메뉴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뭘 또 하시려나 보네요. 알부민이에요. 식사 후에도 먹고요. 좀 일이 많았거나 피곤할 때 마시고 또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했다 싶으면 먹기도 해요. 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거기에 알부민까지 88 주민의 끈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88 주민의 일상을 만나봤습니다. 주치의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만족스러운 표정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이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걷고 또 속도를 올리고 이렇게 리듬을 주면서 걸으시잖아요. 이렇게 걷게 되면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칼로리 소모도 크지만 무엇보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붓기가 빠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벌 걷기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순환을 또 도와주는 걷기법이네요. 저도 한번 이렇게 좀 걸어봐야겠어요. 빠르게, 천천히 뭐 이렇게. 88 주민분의 식단을 보면서 골골 주민분의 식단이 바로 떠올랐어요. 딱 봐도 너무 다르죠. 골골 주민께서는 짜고 맵게 드시는 반면에 저희 88 주민께서는 신선한 채소와 오리고기, 달걀같이 고단백 음식을 챙겨 드시더라고요. 알부민은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알부민을 보충할 수 있는 고단백 음식을 챙기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무엇보다 음식으로 부족할 땐 알부민 보충제를 꾸준히 먹어서요. 붓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88 주민께서도 알부민을 챙겨 드시더라고요. 어떻게 챙겨 드시게 되셨나요?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인다고 알부민을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먹는 알부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돈내산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예전 사진 봤는데 부종 잡고 나서 훨씬 더 젊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나요? 맞아요. 네. 주변에서는 너가 요즘 갈수록 젊어지고 또 많이 예뻐진다고 말들을 많이 해서 듣고 있습니다. 원래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네. 동안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알부민을 먹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피부도 좋아지고 또 머리카락도 풍성해지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눈이 부셔요. 피부에서 빛이 나가지고. 예. 진짜 피부 정말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진짜 뭐 알부민이 피부와 머리카락에도 좀 영향을 주나요? 어때요? 네, 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 바로 피부와 모발입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혈색도 안 좋아지고 두피도 건조해지겠죠. 심할 경우에는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요. 피부 건조증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알부민이 풍부하면 체내 곳곳에 순환이 잘 되니까 혈색도 좋아지겠죠. 네, 뿐만 아니라 알부민은 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우리 몸이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리면 이렇게 아래쪽에는 붉은 적혈구가 남고 또 위쪽에는 옅은 색의 노란 혈장이 남거든요. 이 혈장의 70%를 이루는 게 바로 알부민인데요. 그런데 2020년에 실제 연구에서 늙은 쥐의 몸속 혈장 절반을 알부민이 포함된 멸균 용액으로 바꿨더니 놀랍게도 뇌, 간, 근육 등의 일부 세포가 재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알부민이 노화된 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게 연구로 밝혀진 거죠. 네. 그럼 저희가 지금 부종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알부민이 부종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알부민이 부족하면 체액이 조직으로 빠져나가면서요, 부종이 생기기 쉬운데요. 반대로 알부민을 충분히 공급해주게 되면 체내 수분 균형이 유지되면서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종은 뇌나 폐와 같은 중요한 장기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기 부종에도 알부민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동물 실험 연구가 있었는데요. 뇌경색을 유발한 쥐에게 그 혈전을 용이하는 용해수를 실시한 이후 고농도의 알부민 치료를 실시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뇌부종이 81%나 감소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폐혈증 환자에게 알부민을 처방했더니 폐부종 역시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부민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혈관 질환이 있을 때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뇌졸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간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실제 연구에서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3개월간 알부민을 투여한 결과 사망률과 장애 발생이 감소했고 또 간 손상을 유발한 쥐에게 알부민 융합 단백질을 투여했더니 간세포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간 섬유화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와 물질을 적재적소에 빠르고 정확하게 총알 배송해주기 때문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투명한 통을 우리의 몸, 다양한 색깔의 구슬을 영양 성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알부민이 부족하면 보시는 것처럼 영양 성분이 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수송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알부민이라고 가정한 수송체, 발포 비타민을 넣어보겠습니다.
오, 조그만 기술들이 지금 막 움직이네요. 정체된 영양 성분들을 이 수송체 역할을 하는 알부민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부민이 충분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곳으로 전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사실 뭐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다고 하거든요. 눈앞에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조금 약간 민망하긴 한데, 근데 이 알부민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좀 될까요? 알부민은 뇌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필수 영양소와 호르몬들을 뇌로 직접 보내주고 노폐물과 독소 또한 제거하기 때문에 알부민이 충분하지 않으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심해지면 치매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년층을 대상으로 소변 검사와 뇌 기능을 검사했더니 흔히 단백뇨라고 알고 있는 알부민 요증이 있는 장년층은요, 치매에 걸릴 위험이 32% 높았고요. 인지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19%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부민 요증은 알부민이 신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는 건데요. 정상인의 소변에선 알부민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알부민 수치가 높을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극심한 부종으로 인해서 건강이 무너져서 고민이었던 우리 골골주민 한양천 주치의분들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3주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보실까요? 자, 과연 골골주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거 지압볼 아닌가요? 맞네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 종아리 부종이라든가 발바닥 부종이 뭐 지압볼 하고 난 후부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지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이제 식사를 하실 텐데 뭘 드실까요? 삼겹살이랑 아스파라거스 같은데요. 짜고 매운 음식에서 부종에 좋은 아스파라거스에 제철 나물 반찬으로 건강 식단으로 잘 바꾸셨습니다. 저거 알부민 아닌가요? 제가 부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 알부민을 먹고 나서부터는 정말 먹기 전보다 피곤함도 덜하고 생활에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알부민까지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셨다니 정말 똑똑하게 부종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꾸준한 운동에 저염 건강식 그리고 알부민 섭취까지 3주간 부종 관리에 최선을 다하셨는데요. 골골주민의 건강 상태 얼마나 변화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혈액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물론 간 기능 수치 등 모두 호전됐고요. 특히 건강 지표인 알부민 수치가 낮아서 걱정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주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단 얼굴에 산기가 좀 돌기 시작했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알부민 수치에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3주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골골주민께 좀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근데 사실 우리 골골주민이 부종이 심해지면서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병들에 좀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알부민이 면역력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실제 알부민은 환자의 빠른 회복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처방되는 면역 증강 물질이기도 한데요. 병원에서 알부민 수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환자의 면역 상태를 파악하고 또 면역력 회복성을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알부민은 세포를 공격해서 늙고 병들게 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요.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면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알부민은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과 함께 항체 운반에도 관여를 합니다. 이 항체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기생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요. 면역 반응을 자극하고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거든요. 실제로 알부민 수치가 감소할 때 고용량 알부민을 투여하면 알부민 생성 능력이 높아지면서 질병의 유병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알부민 섭취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까요?
알부민은 구조적으로 다양한 물질과 결합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살균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자외선 차단 및 알부민 성분을 보호할 수 있는 갈색병은 알부민을 더욱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이 체질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흔해서 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우리 몸의 부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팔팔한 노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었다면요, 우리의 몸에 해독까지 책임져줄 혈자리인데요, 바로 삼음교라는 혈자리입니다. 발목에서부터 손가락 4마디만큼 올라온 자리이고요. 바로 이 삼음교 자리에 이렇게 볼을 끼우시고요. 네, 그리고 다리를 쭉 모아주세요. 그럼 아프실 거예요. 네, 아주 세게 계속해서 눌러주세요. 채널 A